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담회는요, 연구자의 관점에서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용 사업을 얘기하다는 거로 오늘 자담회를 할 건데요. 오늘 세 분의 연구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군위군 과제를 하셨죠? 네.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 과제입니다. 예, 인천 미추홀 네. 과제. 네. 그 다음에 예, 제주도, 제주도 과제입니다. 제주 광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셨죠? 네. 예. 각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책임연구원 신동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핵융합 연구소에서도 플라즈마 쪽 하고 계시죠? 네, 예. 맞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핵융합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무섭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핵융합을 일으키는 그 어떠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즈마라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 플라즈마라는 현상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떼와서 그거를 이제 산업 전반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집단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그 이번 과제에다가 적용한 기술은 플라즈마 버너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LPG라든지 뭐 경유, 등유라든지 그러한 연료들을 태워서 이렇게 불꽃을 만들어 화염을 만들어서 열원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열원으로 사용하는 거에다가 저희 플라즈마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 열량을 더 뽑아내서 온도도 한 30%에서 40% 정도 그 증가를 시키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연료량도 한 60% 이상 줄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 기초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렇게 운이 좋게 이 사업과 닿아서, 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셔서 뭐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 많이 떠받쳐 주시는데, 네, 저는 실제로 한 건 없지만 그래도 네,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들이 출연연의 새로운 스타,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동훈 박사님께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네. 저도 우리 신 박사님을 몇 번 만나면서 계속 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자 군위군 예. 교통 문제 하셨죠?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임충재 교수이고요. 지금 사실 많은 농어촌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교통 약자라고 표현되는 이 어르신들이 존재하고 이분들이 그 시골에서 생활하는 그 농어촌에서 생활하기 가장 힘든 요소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비효율성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인구가 줄면서 그 차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거꾸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빈 차로 운행하는 시간이 또 굉장히 많아지는 양쪽의 이 문제가 그러니까 수요자는 수요자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과제가 군위군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수요 대응형이라고 수요 표현한- 응답형 뭐 예, 이렇게 응답형이죠. 하죠. 네.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 체계. 개선이라고 예. 봐도 되겠죠. 네. 예, 우리 김정은 교수님요.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디지털혁신전략센터 센터장과 블록체인 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네, 저는 이번 행안부 과기부 협업과제로 진행된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에서 인천시 미추홀구의 공유주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공유 주차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나 이런 곳에 주차 문제가 매우 가장 심각한 도심지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물론 기존에 공유주차 시스템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유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큰 빌딩이 있고 그 빌딩은 주차면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그래서 그 면 중에서 유휴면을 이제 센서를 부착한다거나 해서 공유주차로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빌라라든가 또는 나홀로 아파트라고 불리는 도시형 생활주택 또 아주 예전에 지어진 저층의 작은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 이런 곳들에 있는 주차 공간을 유휴시간대에 공유를 해야 되는데 여긴 주차면을 관리할 관리 주체분이 안 계시고 따라서 공유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분들의 동의 과정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동의 과정 또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투명하게 또 주민들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자동 정산 기능으로 이제 구현을 한 게 주민분들이 공유차 시스템에 동참을 하시는데 장벽을 좀 낮춘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 여러 차원에서 기존 R&D 사업하고 차별이 돼요. 하나가 뭐냐면은 과기부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고 행안부는 지역 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양쪽을 묶어서 지역 문제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R&D 체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업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기획하는 단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그리고 B-R&D 주체로 해가지고 지자체가 실제로 그걸 현장에 적용하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처음에 문제 기획 단계부터 하셨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단계 하셨고 지금 B-R&D 쪽으로는 지금 일부 관여를 하시나요? 어떡하나요? 네, 저는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그 부분을 갖다가 성과 활용 확산과 관련돼서 지금 제주도와 그걸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일단은 이게 과제가 종료되고 나서 우수 사례라 그래서 행안부에서 따로 지원을 받아갖고 경북 성주군에다가 참외에 그 부패된 걸 또 처리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3월부터 8월 말까지 하나 이제 시범 사업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확대가 됐고요. 그 제주도 내에서도 이제 제주도청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이제 자체 보조금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서 그 하나를 지금 현재는 이제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는 제주시에 하나가 세워져 있고 또 한 대가 작년 12월 말에 이제 서귀포시 남원읍에 이제 하나 구축이 돼갖고 현재 이제 돌아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 기존 사업하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약간 긴장을 하게 하려고 우리 군의군 담당하셨던 임충재 교수님 기존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연구라고 연구자한테 연구라고 하면 항상 첫 번째 따라오는 게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을 이번 연구비를 통해서 얻을 것이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 주민공감 사업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확산하고 실제로 사용 가능한 기술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연구자는 자기 스스로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제안서를 쓰고 제안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 결과를 내고 결과로 논문이나 특허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 R&D의 틀이라면 저희는 이거는 있는 어느 정도의 저희가 확보된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을 우리가 모아야 되고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해야 되고 이해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주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논문을 많이 쓸 수는 있지만 내 기술이 실제로 적용돼서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 특히 어떤 관조직이나 지자체 내에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했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임 교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기술, 하고 계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게임 모바일 공학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요소는 핵심적인 게임이 뭐냐 그러면 저희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기술을 가장 잘 갖고 있는 기술이 게임이고요. 또 아까처럼 모바일 공학은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앱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의 교수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통 체계는 거의 버스가 나온 지 한 100년 정도 됐거든요. 버스라는 시스템이. 근데 과거에 인구가 많고 그런 때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아까처럼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성이 너무 많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차가 80%, 90%가 공차로 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모바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는 그 문제를 적시에 필요한 사람한테 그 타이밍에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지금 연속적으로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기타 이런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수요 응답형 체계로 바꾸자. 그럼 과거에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버스 체계에는 번호를 외워야 됩니다. 그죠? 근데 수요 응답형 체계가 이제 일상화되면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가고 싶다는 것만 알려주면 그 해당하는 루트가 만들어지는 교통체계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 버스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우리 손자들한테 야 아빠는 옛날에 버스 번호를 외웠어야 됐어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들 버스 번호가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러면 그게 이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정은 교수님은요. 네, 저는 기존 R&D 사업과 가장 다른 점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3가지는 앞서 말씀해 주신 임충재 교수님과 많은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신의 기술이 아닌 최적의 기술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R&D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술들을 찾는 것, 그리고 또 이 기술이 현장에 녹아 들어갈 때, 그리고 그거를 사용할 사용자, 현장에 있는 주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최적의 배합을 하는 R&D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최신의 기술을 찾아가는 R&D를 할 때는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뭐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쓴다라든지 시간을 단축한다라든지 효율적인 면을 가장 강조했었다면 지금은 우리 과제 이름에도 녹아져 있는 것처럼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의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성이 얼만큼 좋은 R&D를 해낼 수 있는 것이냐 해서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에 더 강조를 둔 부분이 가장 큰 또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진행 방식이었던 우리가 리빙랩 방식으로 진행을 한 부분에서의 차이점 같은데 우리가 리빙랩을 정의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수평적 참여형 혁신이다라고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연구자, 또 개발 회사, 또 지자체, 주민분들이 각 영역별로 자기들의 역할이 좀 정해져 있고 경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평적 참여형 혁신은 각 단계별로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주체가 서로 얽혀져서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영역이 명확함이 조금은 더 이렇게 서로 만들어지면서 융합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그런 과정으로 R&D를 진행하는 것. 또 기존의 R&D 같은 경우에는 1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2단계 돌입, 2단계가 끝나면 3단계 돌입. 그래서 이렇게 빽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리빙랩 방식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나선형 발전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단계를 지나서 2단계 간 것 같았는데 다시 1단계 중간으로 좀 내려왔다가 또 이게 망했나 싶은데 다시 또 3단계를 우리가 발전하게 되는 뭐 우연적인 기회의 발견 이런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이 진짜 이 연구 과제의 좀 성과물로 이어지게 되고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또 기존 R&D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이 하고 계신 그 연구 분야나 어떤 분야가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 조금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중요한 거는 많은 연구자들은 교수님 같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 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연구 분야가 이 리빙랩이나 아니면은 나선형의 어떤 방법이랄까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지 말씀 듣고 싶네요. 아, 네. 저는 아마 여기 두 분께서는 이제 과학 기술 쪽에 전공을 하셨을 텐데 저의 전공 분야는 금융경제 분야입니다. 저는 원래 경영대 글로벌 금융학과 소속의 교수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경제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협력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또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분야에 대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함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는 새로운 협력의 모습 또 우리가 가치에 집중했던 것들이 조금 많이 희석된 지금 현재 경제에서 우리가 기업 가치 부분을 서로 페어하게 가져갈 수 있는 협력의 모습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인하대학교의 공학대학원에 이제 블록체인 학과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기술 중심의 것들이 선도적으로 몇몇 대학에서 만들어진 것과 차별적으로 저희는 기술 트랙이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사회 경제 분야에 대한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야를 하게 되면서 또 이러한 변화의 협력의 모습들은 도시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스마트 시티나 이러한 과제들을 또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다가 솔루션들을 찾아내고 하면서 지금 현재 앞서 소개드릴 때 직책 설명이 길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디지털 혁신전략센터장과 블록체인 센터를 맡고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라면은 디지털 시대에는 그 이전에 우리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좀 기관 중심의 그리고 대형화된 그런 공장 중심의 세분화된 협력들을 하다 보니까 각 개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추적하기 어려웠고 누군가가 이만큼을 기여했어라고 나눠주면 우린 그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형태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까 버스 번호도 우리가 외울 필요 없었고 노선도가 정해질 필요 없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자원과 탤런트를 가지고 기여를 하고 그 부분들이 페어하게 다시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원도심에서도 우리 도시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우리 집의 자원을 유휴 공간, 유휴 시간대에 우리 집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리워드로 보상을 받아서 저희 성과에서 제일 저는 좀 뿌듯했던 점이 사실 저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차비가 이렇게 비싼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한 10가구가 가져가게 되는 한 달 금액은 매우 작은 금액인데 이 금액이 사실 티끌모아 태산이 금융의 핵심인데 이 금액을 모으면 사실 한 달에는 꽤 뭐 청소비를 지급한다라거나 또 몇 년간 모으면 옥상 방수를 할 수 있게 된다라거나 하는 금액적인 부분을 모여지게 되고 또 그 길가에 만들어진 빌딩들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 그 길가 자체에 어떤 인프라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들을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자원이라고 인정받지 못했거나 또는 내 기여 부분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합쳐내는 새로운 협력 경제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신 박사님이요. 네, 저 두 분께서 모두 말을 너무 잘해주시고 다 하셔갖고 제가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굳이 이게 중복된 얘기라도 하나를 더 하자면은 아까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랑 똑같이 우리 연구자들은 저희가 문제를 RFP라고 하죠. 제안을 하고 그거를 받아서 과제를 하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결과를 내고 그걸 평가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평가의 단계가 물론 이것도 똑같긴 하지만 돈을 주는 기관이에요. 뭐 과기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뭐 산자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평가를 받는다면은 이 주민공간 과제는 문제 제기는 주민들이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것들을 갖고서는 이제 주민들이 그쪽에 선택을 하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을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저희는 이제 리빙랩을 한 총 12회 정도 했었는데 할 때마다 평가받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딱 와갖고는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그럼 아까 저희 김재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시 백하는 기분이잖아요. 그럼 뭔가를 다시 막 열심히 해갖고 다음번 리빙랩 때 이번엔 되겠지 하고 딱 봤는데 이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 다시 이제 또 제자리 노름이고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약간 좀 평가받는 기분이고 굉장히 살 떨리는 기분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주민들도 그렇게 노력하는 걸 아니까 뭐 굉장히 좋게는 봐주시는데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과제를 함으로써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갖고 뭐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 이렇게 대단한 기술 개발했습니다 해서 평가를 받고 뭐 논문 쓰고 특허를 했다면은 이거는 할 때마다 매 단계마다 이제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주민들이 만족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한테 얻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연구자들이 뭐 이게 논문을 쓸 수도 있고 특허를 쓸 수도 있지만 이게 이미 논문도 나오고 특허도 나온 기술을 갖고 접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까다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친해지고 더 오히려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라주거나 사용되지 않는 건 죽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있던 죽었던 기술들을 이렇게 주민들에 의해서 살려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20% 정도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네. 완성된 80%는 함께 만들어 간 거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도 인상 깊었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출연연에 계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장 기술 끝단에 있는 연구자가 어떻게 저렇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도 좋았을까.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을 건데 네. 제가 이렇게 주민들 얘기 들어보고 제차체 연구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은 신 박사님이랑 함께하는 그 리빙랩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분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 조금 말씀을 듣고 싶네요. 아까 20% 들어갔던 부분도 그렇고요. 예. 일단 제가 말하는 20%라는 거는 똑같을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정말로 이게 일부분이고
이거를 주민들한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얘네 그 기술들을 다 접목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주민들이 개발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이런 기술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그렇구나. 뭐 이게 뭔가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르다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허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허술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친해지게 된 게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좀 친해진 건데 제가 원래 술을 되게 못 마십니다. 아예 못 마시는데 한번 이제 죽어보자라는 심정으로 한번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박사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잘하고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데 신 박사님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기술을 필요로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뭐 지나면서 뭐 밥 먹었냐, 언제 내려오냐, 내려오면 연락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연락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모였을 때마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약간 이제 뼈에 그게 장난처럼 얘기는 하지만 이제 뼈에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그러다가 이거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일해야 되지 않냐,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럼 또 이런 것도 바꿔주고 뭐 이게 자동화 공정 같은 경우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업체라고 하면은 자동화 공정을 이게 어떠한 시설 같은 걸 만들 때 항상 관리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관리자 없이도 돌아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업체에서는 아니 이만한 이 장비 큰 게 어떻게 관리자들도 없이 이렇게 혼자서 돌아가야 되냐. 이런 거는 들어가는 게 이제 돈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은 돈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해달라. 그래갖고 정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한 15줄에서 20줄이면 끝날 것들이 한 4, 5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이게 뭐 이상한 뭐 그 에머전시 상황이라든지 비상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마다 얘네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복구도 해야 되고 이게 막 한번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게 돌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 퇴근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얘는 또 어떻게 또 꺼줘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그런 것까지 이제 하나하나 세분해갖고 넣다 보니까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거죠. 실제로 들어가는 저희가 담당했던 R&D 연구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는 BR&D 연구비가 더 많이 들어왔던 이유가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수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방금 시설도 만들고 여러 얘기했다는데 앞에 우리가 어떤 우리 신 박사님에 대한 연구가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 번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조금 그 사업과 관련돼서 그 지역 강귤, 그 버려져 있는 강귤을 갖다가 조금은 황금의 뭐로 만들어내기 위한 네네. 활동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모토가 그 제주도는 이제 황금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감귤 자체가 제주도에서만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99.6%의 감귤이 감귤류라고 하죠. 이제 뭐 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귤도 있을 거고 뭐 천혜향, 뭐 황금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의 99.6% 정도가 제주도에서만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비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과 공식적으로 한 개까지 합쳐지면은 1년에 10,000톤에서 15,000톤이 이제 부패해서 버려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부분이 그냥 이제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매립이 돼가고 다 처리가 됐는데 21년 1월부터 색달 매립장이라고 유일하게 매립을 해줄 수 있는 그 매립장이 완적이 되면서 얘네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이게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장 어떻게 보면 유통센터에서 생성되는 그런 부패 감귤들이 제일 많은데 이것들을 이제 줄일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 현안 문제로 나왔던 게 이제 부패 감귤을 어떻게 그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고 처음에 주민들이 원했던 거는 아예 부패한 감귤을 넣었을 때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된다. 공중분해를 시켜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셔갖고 정말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게 나와서 이게 건조 상태로 나오게 되면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비료로 사용하니까 이거를 농가한테 나눠주면은 농가들도 어차피 여기서 예를 들어 농가에서 1톤이라는 그 감귤을 납품을 했을 때 거기서 약 5%에서 10% 정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부패한 게 나온다면은 100kg을 자기네가 가져가야 돼요, 다시. 아니면은 그거를 유통센터에서 처리해주는 비용으로 그 농가에서 비용을 대출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비용, 처리하는 비용도 줄여주되 처리하고 나서 나오는 그 비료를 농가한테 다시 선순환을 시켜주면은 어느 정도 많지는 않더라도 농가에서는 비료를 항상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순환으로 굉장히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걸로 판매를 함으로써 너희가 어떠한 이득을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막 이제 척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유통센터 자체에서는 비료를 그러니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겠지만 판매를 할 수는 없대요. 그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냅둬서 부상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면은 이 유통센터는 우리가 감귤을 갖다 줬는데 그 부패한 감귤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비료도 주네라고 하면 그 유통센터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 문구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홍보 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비치를 다 해주고 사람들한테 와서 구경하기 좋으라고 집도 지어줬습니다. 네, 그 안쪽에다가.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줬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들어간 기술은 플라즈마 버너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그 버너의 그러니까 LPG라든지 뭐 경유 버너는 전체 온도가 많이 올라가봐야 한 1100도 정도인데 플라즈마 버너는 한 16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잔열을 갖고서는 나오는 악취를 재순환시켜 갖고 악취를 제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단 시설이 없이도 이게 하나의 그 건조 장치에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악취 제거 일체형 건조 장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작아지고 후단 시설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이제 흉측하지가 않으니까 집을 지어놔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제 무서움이 없어지고 처음에는 이게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이렇게 뭐 봤을 때 뭐 영화에서 보는 아이언맨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 뭐 원자로 같이 생기기도 하고 저거 뭐 날아가는 거 아니냐 뭐 폭발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계속 돌면서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하니까 그런 혐오 시설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요. 앞에다 냅둔 그 건조된 그 비료들도 다 싣고 가시고 그래서 그걸 그 설치한 그 센터의 그 센터장님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임충재 교수님 지금 100년 넘은 그 교통체계를 수요 응답형으로 바꾼다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교통이라는 거는 택시나 여러 부분하고도 이해가 걸려져 있고 그리고 기존의 규정 체계하고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 얘기 조금 해주셔요. 아유,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쉽지 않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는 대구에 있고요. 그리고 군위군은 대구 바로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12번 가셨다고 했는데 저는 한 기획 리빙넷까지 포함하면 50번은 넘게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 중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시간을 들인 거는 우리가 리빙랩을 하니까 주민을 만나러 가야 되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저는 지자체 분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소모했어요. 그게 뭐냐면 담당자가 3번 바뀌었고요. 관리 부서가 2번 바뀌었어요. 그럼 바뀔 때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뭔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설명하는 그 시간. 근데 그 듣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과 절대 안 됩니다라는 분, 이것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항상 인사철이 되거나 뭔가 발령이 날 것 같으면 벌써 이제 공포가 오기 시작해요. 내가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누구나 와서 공감할 수 있는 문제와 아까처럼 많이 개선돼야 되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그 문제의 해결은 그 어떤 지자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내에서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가. 그래서 이제 한 3달, 4달 정도 만나면 그때 이제 이해하세요. 이게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러다가 또 1-2달 지나면 또 갑자기 그분이 다른 부서 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설득하러 또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2번째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아다시피 뭐 타다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교통체계를 건드리면 기존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다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버스 회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사업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거든요. 2번째, 택시 운전사 분들도 자기의 어떤 그 매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그분들은 무조건 이제 네거티브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새로운 거 필요 없다. 아무리 저희가 그 교통사업자한테 가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바꿔드리겠습니다고 얘기해도 그분들은 지금 있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빈 차로 가니까 이 빈 차에 가는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요. 빈 차로 가야 사업자는 돈을 더 벌어요. 왜? 그 교회, 그 오지 노선을 가면 플러스로 돈을 더 줘요. 그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지에 빈 차로 가도 자기한테는 마이너스가 아닌 상황들이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해결해야 돼? 내가 내 사업권만 지키면 나는 되는데 라는 식의 어떤 접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군에서 굉장히 그 문제를 강력하게 우리가 컨트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딴 부서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신 분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 쓸 수 없다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조,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갈 것이고 그리고 가능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군이나 또 뭐 저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그 기획 리빙랩 때 이야기했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기획 리빙랩 단계에서는 제 말이 묻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군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3달 만에 입장이 확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게 어떤 특정한 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공무원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하는 방식의 문제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처럼 그 해결 가능한 문제를 선택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문제는 사실 1, 2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저희는 그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실제로 주민들하고 했던 아까처럼 주민들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솔루션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지자체를 만나면 우리 그 과거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셔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너무 서둘러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지자체가 저희들한테 오시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그 준비를 하셔야만 교통체계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후의 연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어야만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로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후속 과제 같은 것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앞에서의 그 어떤 시행착오 아니면 앞에서의 어려운 점이 그 다음 과제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작점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사업을 성공이다 실패다 그 이분법적으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임충재 교수님의 그 사업은 실패했지만 성공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임충재 교수님이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첫 번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시사점을 얻었는데 뭐냐 그러면 지금 임충재 교수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주민공감 사업을 갖다가 과색을 따왔어요. 그러면 따온 사람 그 공무원들은 그게 인센티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후속에 그걸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 나가고 하는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다 내팽겨져 가는 거죠.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어찌 보면은 공무원 체계 일하는 방식도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처음에는 과제 따오고 막 했는데 중요한 거는 돌았으면 바꿔지는 부분. 근데 저는 우리 그 신 박사님도 그 공무원들이 자전 변경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갖다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좀 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년 동안 유지됐던 그 교통체계를 어떻게 1, 2년 만에 바꾸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벌써 본 거예요. 일부 그 방식을 본 거예요. 수요 응답형 그 교통체계로 가야 된다는 그거를 받고 실제 주민들은 이런 부분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임 박사님, 임 교수님의 어떤 그 의미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희가 그 시골 지역에 버스가 안 가던 지역에 버스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정거장을 만들고 모든 정거장을 돌면 3시간, 5시간 걸리는 노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수요응답형으로 돌리면 1시간 만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호출이 없는 데는 다 생략하고 가는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 어느든 그러니까 정방형으로 일로 갔다가 오길 수 있지만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노선이 있고 마을에 들어갔다가 똑같은 번지로 나와야 되는 이런 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버스 노선 설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 마을을 넣는 순간에 버스 노선이 30분 늘어나느냐 줄어드니까 15분 갔다 15분 똑같은 길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사람이 안 타면 이 버스는 30분 동안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늘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저희는 수요응답형으로 바뀌면 버스가 안 간 도시도 다 정거장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호출이 이루어지면 가고 호출이 안 이루어지면 안 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달라지냐면 그 마을의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우리 마을에 버스가 온다. 응? 저희들 가면 스타입니다, 스타. 그분들이 볼 때는 야, 그분들의 보는 이게 버스를 타느냐 안 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을이 뭔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뭔가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된 지역이라는 의식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우리 관심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인터뷰하러 가면 막 먹을 거 막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대접하고 그리고 뭐 버스 한 번만 지나가면 막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군의군 자체에서 확산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제는 롱텀으로 해서 언젠가는 성공한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의지를 저는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지금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세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 2030년, 2050년을 바라보고 우리 그 고령화 사회에서의 그 모빌리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동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인구 소멸,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모빌리티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런 지금 우리 교통체계로 계속 갈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임 박사님은 그런 변화 속에 어찌 보면 전략적인 니치 역할을 하고 있다. 전략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실패냐 성공이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다 하시 의미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저께 뭐 실패했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더니 이렇게 또 예? 중요한 거는 제가 저보고 또 막 이렇게 꼴찌했다고 막 제가 그러더니 제가 또 야단칠 때와 네. 이 부담을 줄 때를 네. 굉장히 주건데 제가 임 박사님, 임 교수님에 대한 어떤 역할이 그래서 오늘 모셨잖아요. 지금 10개 중에 이 세 분 중에 우리 뭐 들어오는 성공 게 케이스 실패 케이스 나누려고 그러니까 예, 우리 김성은 교수님은요. 네, 네. 예, 지금 그 사업과 관련돼서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다른 데랑 비교해 봤을 때 네, 네. 인천은요 굉장히 복받은 곳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방금 어려움도 얘기해 주시겠지만 좀 그 인천의 좀 특징적인 부분 말씀해 주셔요. 네, 저는 이제 두 분과 리빙랩을 진행하는 거에서 정말 복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는 저는 중간에 이제 발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꼭 항상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박사님 뵀을 때도 제가 발표할 때 그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평상시에도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리빙랩을 하면서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일단 그 담당해 주신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시면서 부서 개편이 일어나면서 너무 어려우셨다는 얘기를 저도 한번 따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무관님과 갈 수 있었고 제가 우리 주무관님을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슈퍼 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의사소통 체계가 진짜 친구처럼 긴밀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편안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고 또 지금 담당 주무관님이 공동체 활동을 한 10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사업의 특징인 과기부와 행안부의 첫 협업 사업, 이 특징에서 이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지역 소통 체계를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저희 주무관님이 가진 그 노하우와 또 주민들과의 그런 소통에 대한 그 협력, 이미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가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 속에서 매우 큰 힘이 되고 이제 주차 공간을 이 집에서 이제 원래 내주기로 하고 실험 장비 다 이쪽에 구축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왠지 뭐 쓰레기 버리고 갈 것 같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첫 실험 주택이 된다라는 건. 그랬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걱정을 막 하고 있으면 주무관님도 또 주민분들이랑 막 얘기해서 위원장님이 오세요. 그래갖고 내가 해결했어 막 이러시면서 저희는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를 각자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담당 주무관님도 그 부분이 제일 크셨고, 이건 연구자가 알아서 해와야지가 아니라 본인이 의견 주실 수 있는 거나 알아봐 주실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하는 문화가 된 게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사실은 나중에 봤더니 그 주무관님이 우리 연구자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복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니까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서로 만나야 될 부분인 거죠. 네. 저는 오늘 조금 왜 이렇게 조금 울컥한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이런 오늘 그 세 분의 얘기를 쭉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분들은 정말 당신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또 따라다니면서 아까 방금 조금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천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 공무원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오늘 요 사업은 조금 또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스스로 해결단이 되어 있어요. 이 스스로 해결단은 지자체도 들어가 있고 지역 주민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스스로 해결단이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란 말이죠. 우리 그 신 박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스스로 해결단 그 경험 조금 듣고 싶네요. 네.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 이게 변명을 하자면은 리빙랩을 12번을 했다고 제주도를 12번 간 건 아니고요. 그 얘기 좀 해주셔요. 중요한 거는 그 1년에 365일 동안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언젠데 얼마를 갖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대충 이제 365일 동안 우리가 워킹데이라고 하면 250일 정도를 따져요. 근데 250일 정도인데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그 출장 일수를 재보니까 거의 150일을 다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주도만 150일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외 쪽으로 다닌 것도 한 3, 40일 정도 돼갖고, 어느 날은 제가 한 2주 연속으로 제주도에도 막 살던 적이 있었어요, 거의. 사무실을 갔는데 되게 낯설기도 하고요. 여기가 내 직장이 맞나라는 그런 약간 좀 착각이 들 때도 있을 만큼 이제 제주도를 많이 오고 가고 했죠. 그래서 덕본 거는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은 우선 탑승권이 주어집니다. 짐도 먼저 붙일 수 있고 짐도 먼저 찾을 수 있고, 네, 그런 혜택을 얻은 거는 참 만족스러운데, 가끔은 이제 집에서 이제 왜 안 들어오냐도 얘기 들어보고, 네, 사무실에서도 이제 전화 갖고는 너는 도대체 직장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저런 오래 많이 탔는데, 일단은 해결단이라고 하면은 저는 예전에 이 과제 하기 전에 다 교육 같은 거 받으셨잖아요. 이게 대전에서 모여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아프리카 오지에 그 여자분들이 그 물 항아리를 지고서는 물을 뜨러 한 30분 넘어가서 이제 물을 뜨고 그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적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갖고는 그 하나의 우물과 펌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펌프가 사용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갖고는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게 하나의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여자분들이 온갖 치장을 하고서는 나가서 자기의 멋을 뽐내는 하나의 문화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이해 못하고 거기다 가까운 데다 지어줬으니 이 사람들한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서 굉장히 좀 많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람들에게 아까 그 김정은 교수님 얘기한 대로 효과적이지가 않으면 이건 사용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들어오면 이제 직업병이라고 저는 기술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술적으로 이건 뭐가 어떻고 이건 뭐가 어떻고 이렇게 사용하면 이게 좋아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기한테는 이제 너무 먼 거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높이를 낮추려고 저는 이제 눈높이를 낮추겠다고 나름대로 내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사람들한테 접근을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그것을 같이 이제 밥 먹고 술 마시고 같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제주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외지인들에 대해서 좀 약간 배척이라기보다도 약간 경계를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 분까지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도 거기 어디 대학교 교수님이 자기는 처가도 제주도고 자기는 제주도에 매일 내려오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고,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도 제주도에 가서 그 주무관님하고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두 분이서 막 거의 턱없이 막 얘기를 하고 계시고,
역시 이런 건 넘을 수 없는 벽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이제 저희가 선정이 돼갖고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그쪽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분들의 생활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임충재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그 다행히도 도청에 있는 분들은 바뀌지가 않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스스로 해결단이라고 있었던 10분을 저희가 총 합쳐서 그 같이 꾸며놨는데 그 지자체 공무원 중에서 도청에 계신 2분을 제외하고서는 시청에 계신 분들 스스로 해결단 분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센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원장님한테 이게 허락을 받아서 여기다 기금을 지었는데 원장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짓는 도중에 완성도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멘붕이 빠지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가시면서 그러면 이분한테 그 인수인계를 해줄 테니까 밑에 계신 어떤 그러니까 과장님이죠. 과장님한테 해준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열심히 인수인계도 해주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부분만 이렇게 서류상으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분이 딴 데로 가버리셨어요. 네. 그리고 또 스스로 해결단 중에서 이제 사업비를 담당해 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갖고 와 이분들한테 정말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되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쌓였던 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분들이 자기 직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휴가를 써서 와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야간에도 일을 따로 해갖고 뭐 서류 같은 것도 챙겨서 도청으로도 넘겨주시고, 네, 그랬던 점이 있어갖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김정인 교수님만큼 이번 과제에서는 사람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저희 기술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이제 주민들이 네, 그렇게 많이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제주에서의 스스로 해결단 인터뷰를 보고 있으면 그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상당 부분의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걸 너무 재밌어했고,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신 박사는 말이야 기술적인 부분은 아는데 이런 부분은 다 우리가 적어야 전문가야. 그리고 우리는 제주 사람들이고 중요한 건 내가 약간 이공계 쪽이고 네네네. 나도 일부 기술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분들이 스스로 해결단에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그분이 센터장님이셨는데 없어지신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분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렇게 마음껏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우리 신 박사님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 그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사명감을 느끼면서 일을 했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스스로 해결단 중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다. 이분들이 당신들이 그 커미먼트를 갖다가 몰입도를 끌어당기면서도 산병을 끌어올 수 있도록 이 스스로 해결단을 굉장히 재밌게 운영을 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죠. 일단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면은 일반 주민들은 되게 멀게 느끼고 어렵다고 느끼는데 저희가 뭐 편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냐 그러면 그건 세상에 없는 기술이다. 그거는 외계인을 붙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본 이게 서로 간에 조금씩 낮춰본 거죠. 낮춰갖고 어떠한 결과물을 하나 딱 보여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데 이게 내가 얘기했던 거라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와갖고는 이거 내가 해갖고 이렇게 되는데 너 해보라고 막 시켜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른 분들도 뭔가 좀 용기를 얻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한번 그거 하나 조그만하게 만들어갖고 여기다 적용도 시켜드리고 뭐 프로그래밍에서 뭐 하나 추가해갖고는 이런 부분 추가했다고 얘기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리빙랩은 성공을 하잖아요. 이거는 모두의 작품이에요.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리고 막 홍보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패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서로가 안 볼라 그래요. 그리고 전혀 다른 180도의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제주도는 그런 합을 모아가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얘기 나왔고 그리고 또 특히 스스로 해결단이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재밌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우리 그 임충재 교수님.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만나야 될 그 교통 약자들이 위치한 곳이라든지 뭐 이게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단기간에 가서 그 지역의 특성을 다 파악하거나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접근이 뭐냐면 그 어느 지역을 인터뷰를 하러 간다 그러면 사전에 스스로 해결단한테 그 지역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그분들의 상황들을 저희가 사전 정보를 쫙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서 해당 지역을 인터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스스로 해결단한테 와서 우리가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또 그분들이 또 다시 또 정리를 또 해주셔서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들 스스로 해결단은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가기 전에 사전 정보를 얻는 거, 그다음에 갔다 와서 얻은 정보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해서 그 방법을 찾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매번 돌 때마다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되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 해결단에 뭐 저희는 수도 해결단이 대부분 누구냐 그러면 뭐 이장, 부녀회장 뭐 이런 분들의 모임들로 저희들이 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근데 또 하나의 또 단점은 그분들이 되게 활동력이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다 차를 갖고 있어요. 자차라는 거죠. 근데 또 어르신들의 또 상황들을 또 이해하는데 또 한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없는 분들,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내용들. 거기서 또 약간의 또 이제 괴리감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주체가 주민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구에 달서구에 자문위원을 오래 했는데 사실 지역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고 해결의 어떤 주체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공무원의 현재 조직은 관에서 무조건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관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바텀업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탑다운의 시스템들이 존재해서 그분들이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다. 물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이런 장은 열려져 있지만 그게 조직적으로 정책화되는 작업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솔 해결단의 이 문제를 우리가 하는 이 과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가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 과제를 제안할 때부터 스스로 해결단이 먼저 시작해요. 관보다 먼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달서구가 이게 담당자가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달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는 단계부터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또 관에서 보는 그런 문제와 주민들이 보는 문제는 또 시작점부터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 교통체계에는 관의 일부 문제도 있고 주민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한쪽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와중에 관도 조금은 주춤하고 주민도 주춤한 와중에 우리 임충재 교수님께서 용감하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주장을 하면서 이 장렬하게 한번 산하를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자체가 너무 멋지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임 박사님, 임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나 오늘 뭐 혼나는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박수도 받고. 예, 김정은 교수님요. 네, 저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공유주차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마을에 가져오는 공유주차 시스템은 어떠해야 하는가부터 스스로 해결단과 기획 리빙랩 그 시작 단계부터 같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의 주된 기능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종 평가 받을 때 그리고 저희도 또 감사하게 인천시 공유주차 모델로 선정이 돼서 지금 타 구로 또 확산 사업들을 인천시와 함께 해나가고 있고 또 저희 실험 대상지는 저희 학교 후문가 그 상권 중심 지역이었는데 또 미추홀구 그 구청 주변으로도 확대를 해서 요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그 면수가 나오고 오픈 딱 했는데 첫날 다 매진이 됐을 때 너무 기뻤던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에서 다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게 3가지 기능 정도가 있는데 이게 다 주민분들과 기획 리빙랩 때 도출된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진짜 빌라들이 낮 시간에 비어있는 주차 공간이 정말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회의할 때 다 좋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집집마다 사실 제가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동의하고 설명받고 이게 사실 너무 힘들고 확산되기 위해선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는 투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원도심에서 마을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이렇게 통장님이나 뭐 마을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찾아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하셨어야 되는 게 많은데 이제 시스템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6면 있는데 뭐 2면 할까요? 3면 할까요? 제안하고 투표로 결정하고 요금도 집집마다 빌라들마다 결정하고 건물별로 결정하고 또 수익 배분도 우리는 n분의 1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각 가구별로 받자. 또는 빌라 자금으로 모아서 청소 업체에 돈 주고 남는 것들은 보수 비용으로 쌓아놓자. 근데 네 좋습니다. 이제 했는데 그러면 투표하면 너무 좋죠. 수월해요. 그래서 하나 이제 해결됐나 했는데 다음에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요 했더니 내가 돈 관리하다가 괜히 난 또 막 구설수에 오르고 힘들었던 점이 많았어. 나 이거 또 돈 관리 어떻게 해 막. 그래서 그러실 수 있겠네요. 이게 구설수 오르는 순간 또 지속 가능성 있고 나 안 한다 돼버리시면 이 마을에서 다 도입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럼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25일에 A 청소 업체로 8만 원 이체를 투표를 통해서 합의해 놓으시면 관리자가 손대지 않아도 25일 날 그 청소 업체 계좌로 돈이 자동으로 이체가 되고 그 거래 내역은 이 마을 이 건물 주변 건물 주민 또는 이 아파트 주민분들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아파트가 얼마를 벌었구나. 그래서 비용이 얼마 나갔고 잔액이 얼마 나갔구나. 언제든지 뭐 이렇게 통장 한 번씩 반상회 하실 때 보여주시고 이러셨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자동 정산 기능도 사실 주민분들이 근데 이게 힘들어 라는 거에서 사실 나왔었고, 그다음에 나선영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원래 지금 공유주차 시스템을 저희가 원도심 할 때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해야 되잖아요. 근데 번호 읽는 카메라 달면 너무 좋지만 얘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 지금 또 올라가고 있지만 120, 150입니다. 하나당. 근데 이게 너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바닥 센서 형식으로 합니다. 한 30만 원. 그래서 저희도 바닥 센서를 가지고 하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약간 거부감이 드신 게 개인적인 우리 집의 부설 주차장인데 누군가가 들어오는 게 왠지 걱정과 불안과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사생활 침해와. 그래서 또 괜한 오해와 이런 거리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뭐 쓰레기 버리고 가고 벽 긁고 차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러시면 어떡하냐가 너무 갑자기 어느 날 큰 화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방법은 다 CCTV를 사실은 원하셨던 거예요. 센서 방식에 아무도 말씀 안 하셨는데 중간 정도 왔을 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요즘에 너무 기술이 좋아져서 사실 집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만으로도 자기 차고에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뭐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참신한 방식을 찾아보자 해서 저렴한 카메라에 이제 번호 인식 소프트웨어를 붙이는 걸로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가지가 가장 좋은 기능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게 다 주민분들이 그런데 이거에서 다 발견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해결단 분들은 아까 수평적 참여형 혁신을 어떻게 만들까 할 때 이름부터 좀 주민이라는 이름이 뭔가 기존의 그 역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뭔가에 제한하는 행동이나 생각의 앵커가 될까봐 저희는 동등한 입장의 마을 연구원님으로 호칭을 하고 저희 학교에서 정식 임명장 수여식을 다 하고 마을 연구원님 명함을 만들고 또 설명하러 다니시기 힘드실까봐 QR코드를 찍어서 말씀하시면 이제 QR코드 들어가면 우리 사업 설명이 나오고 또 주민분들이 쓰고 싶으신 얘기들 거기서 쓰시면은 저희가 이제 의견들 다 수렴할 수 있는 통로로도 명함을 활용하고 그래서 스스로 해결단 분들이 저희는 천재 같은 아이디어 주셨어요. 네, 너무 진짜. 그리고 주옥 같은 멘트들도 너무 많아서 저희가 과정 기록집에 잠을 때 되게 그 멘트들이 너무 좋아서 선별해야 될 만큼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실 수 있구나. 제가 혼자 뭐 3개월 기획 리빙랩이라는 시간 줬다면 이런 기능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같이 했기에 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 저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 그동안 이제 얘기하셨던 게 다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또 하나 원도심의 제일 아쉬운 부분이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원도심의 초록을 갖고 오자라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해서 2번째 과제를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기부 행안부에. 그래서 스마트팜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이것도 해결하고 싶다. 막 이제 연구원 분들의 그 연구 의지가 불타오르셔서 환경 지키는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회의하고 왔는데
원래 기획 리빙룸에서 앱이 안 나오는데 그냥 쬐끄만한 기능만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해결단에서 얘기하고 그게 현장에서 진짜 해결이 되는 걸 눈으로 보시면서 정말 마을이 가진 문제를 마을이 가진 자원으로 주민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경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많은 분들 같이 하실 분들 모아주시고 해서 계속 지금 사업들이 이어져 나가는 시너지 효과까지 있어서 전 스스로 해결단을 너무 잘 만났고 그분들과 많은 배움을 얻고 있어요. 제가 리빙립 활동을 하지만 자기 본인이 누구랑 동일시할까? 저는 정책 연구자지만 연구자하고 동일시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동일시하는 거는 스스로 해결단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해결단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다. 어떻게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지라고 느껴가는 이런 부분이 제가 스스로 해결단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돌아봤더니 어머 내 옆에 다 연구자가 있고 내 옆에 전문가가 있고 내 옆에 최고의 또 이 교수님이 계시고 이래서 리빙립이 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저는 이 그 인터뷰를 보면서 스스로 해결단한테 저 개인의 모습을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예, 이제 그 마무리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각자의 관점에서 요 사업을 좀 평가를 한번 듣고 싶네요. 어떤 상황이든 좋습니다. 어떤 관점이든 좋은데요. 내가 이 사업은 나한테 어떤 거였다. 어떤 멘토를 해주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평가 부탁드릴게요. 그냥 멘트를 먼저 한마디를 얘기하자면은 그냥 이 사업은 제가 가진 기술을 도약시켜 줄 수 있었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기술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자들, 우리 같은 이제 연구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더 높은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저는 사실은 이 기술이 2006년도에 개발된 기술이에요. 거의 죽어 있다가 정말로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거죠. 이 과제를 만나서. 근데 만일 이게 주민공감 해결형 과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R&D 과제였다면은 이거는 기술이나 상품으로 나오는 게 그걸로만 만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성공 사례로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고 과제적으로는 이제 끝날 수 있었겠지만 이게 실제로 지금처럼 사람들이 쓰이고 이게 상용화되는 데는 이제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호응도 해주고 본인들의 기술이 들어간 걸 갖고 옹호도 해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거를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 센터에 지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운영비가 저렴하고 농가들한테도 저렴하니까 센터장이나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 좋아했는데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쓰레기 한 곳에 버려놓으면은 그 쓰레기 치운 데서 들어다 그냥 버리기만 하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와서 이 시설에다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게 이 장비가 있음으로써 이 센터가 좀 더 이미지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가족들도 와서도 재밌어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긍심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실제로 와서 운영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네, 여기서 열이 많이 나고 군고구마 냄새가 살짝 나가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그래서 군고구마 굽는다고 얘기해 주시고 갈 때 군고구마 하나 사가시라고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과제가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제 직접 상용화로 다가갈 수 있게 하나의 비약적으로 도약을 시켜줄 수 있는 과제였고요. 그리고 아까 어려웠던 점을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임충재 교수님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상용화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제는 되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1년 3개월이에요. 아시겠지만 1년 동안 R&D가 끝나고 나서 BR&D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R&D가 시작하다가 3개월 뒤에 BR&D가 그냥 뜬금없이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R&D를 개발을 하면서 BR&D로 넘어가야 되는 그 시점들이 굉장히 어설프기도 하고 되게 어중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지금 김정은 교수님처럼 이 과제가 끝나고 이제 BR&D 부분도 끝나는 시점에서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제 따로 이제 과기부 과제로 이제 연계를 해갖고 지금 하나를 더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지금 현재 지어진 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면서 만족도를 높여서 지금 남원 쪽에도 들어가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뭐 제안이라기보다도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음에 이 과제를 한다면은 최소한 2년 정도는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러니까 R&D, B&D를 나눠서 뭐 그게 단계적으로 뭐 저희가 1단계 끝나고 성공을 하면 2단계 가듯이 1단계에서 R&D가 끝나서 그게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상용화로 갈 수 있다면 B&D로 넘어가는 1년 정도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우수한 사례라고 또 그렇게 다 칭송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임 교수님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뭐 국토부도 뭐 리빙랩 관련된 과제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제가 일단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잘 그 리빙랩의 철학을 정부 부처가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융통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하도 그것들을 무슨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떤 연구 내용을 바꾸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부서는 연구 내용을 바꾸면 연구자가 연구를 하다가 실패하니까 연구 내용을 바꾸지 이런 시각이 기본적이지만 여기서는 바뀐 것 자체를 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이제 뭐 개선을 하면 좀 어떤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기획 리빙랩을 저희가 진행을 좀 했는데 제가 사실 대학 내에서도 제가 요즘 뭐 대학에서 어떻게 리빙랩 할 거냐 책도 좀 쓰고 방법론도 하고 이러는데 기획 리빙랩이 더 중요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왜 해야 되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역할이나 협의가 기획 리빙랩에서 끝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획 리빙랩은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건 있었지만요. 이해 당사자와 실제로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아까처럼 주체 문제나 뭐 교통 문제면 이해 당사자가 다 모여서 합의에 이르는 수준까지 기획 리빙랩에서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기술 개발하면 되지. 기술 개발하면서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그래서 저는 기획 리빙랩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역할과 협력 체제까지 나오는 거를 기획 리빙랩의 결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의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제별로 보면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기간 차이나 역할들,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1년 안에 풀 수 있다고 하면 1년 과제고, 이거는 2년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약간의 연구 과제를 제안하는 당시에 이 연구 기간이나 사업비나 이것들을 약간 좀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자가 이거는 준비하는데 1년, 인프라 까는데 얼마, 하는데 얼마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1년 반 안에 끝내셔야 되고, 갑자기 아까처럼 R&D는 다 된 걸로 하고 B&D 바로 설치 시작해줘야 되고 막 이러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거로 인한 압박이 너무 굉장히 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기간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여유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됐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성과 확산, 그 다음에 뭐 해외와의 어떤 교차 실증, 뭐 이런 것들을 더 해서 이것들이 진짜로 현장에서 안착하는 단계까지 더 후속 사업들을 좀 더 설계를 더 하면 사실 이 과제가 진짜로 우리 생활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 우리 김승원 교수님요. 네, 저는 앞에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거에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부분을 얘기 드리자면 저의 관점에서 본 사업을 평가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기부와 행안부라는 두 부처가 첫 협업 사업을 하는 첫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행운이었고 되게 감사한 기회였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 또 저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게, 블록체인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트러스트 머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을이 가진 문제에 협력이라는 거가 제일 뭔가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인데, 협력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신뢰라는 것들이 구축이 돼야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지속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 공유주차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자동 정산 기능이 많은 분들의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확인한 부분이 저는 매우 진짜 너무 뜻깊고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블록체인 하면 암호화폐 얘기 많이 하고 저는 참고로 암호화폐는 한 개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 신뢰를 형성해내서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한 게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만나서 진짜 세상이 가진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의 이걸 현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의미 있었고 이 활동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다른 문제들로 이렇게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시너지 이런 부분이 이 사업의 정말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잘 되기 위한 제언 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행안부 과기부 협업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지금 R&D 할 때 참여 기업으로 같이 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현장에 설치를 해야 되면 현장에 설치할 때는 행안부나 지자체 매칭금을 집행해야 되니까 2천만 원이 넘으면 수의 계약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그거를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맞지 않는 과정이었고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와 힘듦과 이 참여기업 왜 우리가 또 입찰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너무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을 하면서도 그 시기가 다가올 수 있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확산 사업으로 이어진 건 너무 행운이었는데 저희가 아마 이제 우수평가 받으면서 그 조달청의 패스트트랙 1이 대상이 돼서 너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 심사 들어갔을 때 심사평이 그거예요. 최신의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리빙랩은 현장에 해결하라는 최적의 기술 찾아와서 우수했어요라고 평가받아갖고 딱 대상자가 돼서 갔는데 최신이 뭐가 있어? 그 CCTV 탑에 다 있고 블록체인 그렇게 특별한 거야. 막 이러시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시도와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도 사실은 난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현장의 해결이라는 혁신은 또 다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또 이렇게 혁신을 해나가다 보면 아마 두 분도 제도와 좀 충돌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게 마을 단체가 이제 요 자금을 관리하게 되면은 수익 배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10가구가 있고 한 집마다 수익 배분을 원하신다. 라고 되면은 그 분이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받으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이 너무 번거로운 절차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공유차 시스템도 사실은 동일한 제도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변화까지도 혁신적인 결과가 나온 것들은 함께 좀 풀어주실 수 있는 것도 고민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사실은 요 사업 자체, 과기부하고 행안부가 협업을 했던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도 충분히 이제 아마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연구자님을 오늘 모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는 그래도 이 연구자가 한번 꽃피우는 부분, 특히 그 핵융합 쪽에서의 그 출연연에서의 또 새로운 스타분이 나왔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임충재 교수님은 그 동네 가면은 벌써 스타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리고 100년 넘은 교통 체계를 바꾸려는 분인데 지금 그 자체로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그 주무관님이 꼭 집어서 지금 우리 교수님을 선택을 했다니 그 자체만으로 저는 그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연구자로 했지만 제가 오늘 그 10분의 연구자님 전체를 갖다가 다 한번 호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또 그 자체로 머물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공무원들도 그 자체가 체인지 메이커이다. 그리고 공무원 역할이 되지 않으면 특히는 이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은 어렵다. 네. 그분들이 역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번 더 새롭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평가 체계 지금 있는 구도로는 정말 이 주민공급 사업이 정말 지자체 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 건 스스로 해결단. 저 같은 정말 일반인들이 세상을 바꿨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자체나 아니면 시청에 가서 막 요구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당신들이 어찌 보면은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문제의 주체가 돼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대만 하다가 막 이런 때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 제주도의 스스로 해결단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그 열정을 이 스스로 해결단에 불태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대학 때 했던 이 내가 그 전공이 이거였는데 이 전공에 내가 제주도민으로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그 많은 것들 다 내가 아이디어 냈어.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쫙 얘기를 하는데 쭉 보면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 신 박사님이 한 건 없네. 신 박사님은 그냥 들어줬구나. 야, 이것만으로도 매력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세 분 함께 이렇게 좌담이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세 분 그 뜨겁게 응원하고요. 또 그 끊임없이 뜨겁게 가가지고 이쪽 분야에 하나의 그 벽을 허물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